의미를 알면 수학이 쉬워진다 라는 모토로 진행하고 있는 수학원 개념 강의입니다. 아직도 개념을 그냥 외우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처음에는 그냥 외우는 게 빠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학에 외울 게 너무 많다는 거야. 나중에는 오히려 효율이 떨어져. 반대로 의미를 알고 개념을 외우면 개념에 익숙해지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중요한 포인트도 저절로 알게 돼. 처음에는 느리지만 나중에는 풍성해지는 공부법이다. 쌤을 믿고 이번 시간에도 의미 있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자. 그럼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로그의 정의, 두 번째로는 로그의 및 조건과 진수 조건이야. 첫 번째로 로그의 정의를 보면 a의 x제곱은 n이다. 이걸 로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x는 로그 a의 n이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야. 이때 x, 지수에 해당하는 x는 실수만 다루기로 하고, 그리고 이 새로 나온 로그 a의 n이라는 이 표기 중에 n은 진수라고 명명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지수 x를 빼서 로그로 나타내느냐? 예를 들어 2의 x제곱이 8이다. 우리는 여기서 x는 3이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2의 x제곱이 7인 수 x를 구하고 싶어.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근사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 근사값을 여기다가 막 복잡하게 2점 얼마 얼마 막 이렇게 길게 쓰기가 불편해 보였기 때문에 2를 몇 제곱에서 7이 되는 이 지수 x를 로그를 이용해 표기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로그 2에 7로 표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지수의 밑과 로그의 밑이 같다. 왜 그러냐? 로그 2의 7은 밑이 2인 지수에 얘를 넣었을 때 얘가 7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밑이 얼마일 때 7이 되는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의 밑과 로그의 밑은 어떻다?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그는 지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로그는 왜 만들었다? 이 지수 x를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로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x는으로 시작을 한다. 즉 지수는 로그 a의 n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a는 이 로그가 이 지수 자리에 올라갔을 때 n이 나오는데 그때 밑이 얼마일 때 n이 되는지를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a를 표기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에서 로그로 바꿀 때는 지수는으로 시작한다. 밑은 같다. 나머지가 뭐야? n이네. n을 여기다 갖다 붙인다. 그래서 x는 로그 a의 n. 안 외워도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다. 처음에 나온 게 뭐다?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밑에 보기 문제를 보면은, 자, 1번을 보면 지수를 로그로 어떻게 바꾸느냐? 3이 지수니까 3은 밑은 지수나 로그나 똑같다. 로그 3. 그럼 안 쓴 애가 누구다? 27. 27을 여기다 갖다 붙인다. 그래서 3은 로그 3의 27이 된다. 그리고 로그를 지수로 바꿀 때는 로그 2의 8은 3이다. 그런데 이 로그의 8은 지수고 결국 이 둘이 같으니까 지수는 얼마다? 3이다. 밑이 지수와 로그가 같다. 그래서 2의 세제곱은 여기 진수를 갖다 붙이는 거죠. 8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로그의 및 조건과 진수 조건입니다. 로그 a의 n에서 a가 밑이고 n이 진수일 때, 이때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된다. 즉 1이 아닌 양수이고 진수에는 양수여야 된다. 그리고 로그는 실수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밑 조건에서 밑은 1이 아닌 양수인데 왜 0보다 커야 되느냐? 우리가 유리수 지수에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루트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앞에 2가 생략된 건데 이 거듭제곱근의 이 n제곱에 해당하는 숫자가 짝수이면 이 안에 음수가 올 수 없다. 즉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그래서 유리지수인 경우에 밑을 양수로 제한한다. 그런데 유리지수는 애교다. 마이너스 2의 루트 2제곱.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계산할까? 양수일까? 음수일까? 논리적으로 모호하다. 그래서 밑을 0보다 큰 걸로 제한하기로 한 거죠. 논리적으로 이게 애매하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A가 1이 아닌 이유는 뭐냐? 이거는 뭐 쉽게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1을 거듭제곱을 해도 계속 1이 된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로그로 나타내면 따라서 로그 1의 1이 1, 2, 3, 4가 되니까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수학은 논리적으로 명확한 것만 다루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두 번째로는 이제 진수 조건인데 진수 조건, 즉 진수가 로그 a의 n에서 n이 진수인데 진수는 양수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a의 x제곱은 n인데 a가 양수, 1이 아닌 양수, x는 실수. 그렇다고 하면 a의 x제곱은 0보다 크다. x가 그럼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죠? x가 음수가 돼도 역수밖에 안 된다. 따라서 ax가 0보다 크니까 이 둘이 같으니까 진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리고 로그는 왜 실수냐? x는 로그 a n에서 x는 오직 하나인 실수라고 정의를 했다. 그래서 이게 오직 하나가 아니게 되는 문제가 되는 밑인 0이나 2를 제외했기 때문에 여기서 a의 x제곱이 n이 되는 이 x가 로그 an이니까 이 x값은 실제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로그의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적용하는 예제를 풀어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밑이 뭐고 진수가 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밑에 작게 쓰여져 있는 a-2 이 a-2가 밑인데 밑은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괄호로 되어 있는 이 긴 2차식이 진수가 된다. 진수는 양수해야 된다. 양수. 따라서 이 부등식을 풀면은 이것은 a는 2보다 크고 a는 3이 아니다. 요거는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0보다 작다가 되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5 사이다. 이걸 수직선에 나타내면 마이너스 2와 5 사이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2보다 크다. 2보다 크고 3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2와 5 사이고 2보다 크다. 그리고 3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범위는 여기와 이 사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범위로 표시를 하면 2보다 크고 3보다 작고 3보다 크고 a는 5보다 작다. 그런데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야 되는데 정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기 때문에 2와 3 사이에는 정수가 없다. 3과 5 사이에는 정수 4가 있죠. 그래서 a는 4가 된다. 이번 시간에는 로그의 정의와 로그의 밑조건과 진수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학습을 하면 나중에는 이해가 깊어지고 수학이 좀 쉬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